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기들을 네. 너무 귀엽고 너무 말하고 비교를 하지 않지만 네. 저희는 지금 10대의 마지막에 서 있고 모든 방면에서 비교를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시험만을 봐도 그 성적이 제 눈에 보이고 종이가 나오고 비교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하지 않아도 계속 비교에 처해지잖아요. 숫자로 너는 얘보다 못했어. 넌 얘보다 잘했어. 이렇게 내 등급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지는데 어떻게 내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가치는 결국 내가 얼만큼 부여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는 8등이야, 너는 20등이야, 너는 3등급이야, 너는 1등급이야. 이것이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너무 중요한 지표가 되겠고 저는 공부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후회 없이 정말 나중에는 이 선생님들을 가르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하고 싶지만 이것이 내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성적이 나를 나타내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요. 이 나의 스펙이 나를 대표하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니까? 내가 훨씬 너무 큰 그릇이라서 그 성적 따위가 내가 아무리 1등급이고 전교 1등이라 할지라도 그것 따위가 나를 좌지우지하기엔 내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다재다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도 있고 여러분이 친구를 얼만큼 용서하는지 여러분이 친구의 잘못을 얼마나 감싸주는지 내가 내 스스로 얼마나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를 할 줄 아는지 이런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는 훨씬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이 시험 보면 제가 훨씬 많이 틀릴 거예요. 그치만 정말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줄 아는가? 사람들 얼마나 공감할 줄 아는가? 내 주장을 얼만큼 설득력 있게 펼칠 줄 아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힘을 내가 충분히 쌓을 수 있고 쌓아갈 수 있고 내가 쌓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 내가 점수가 어떤 날은 낮아도 이게 내 모든 인생의 추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품이라는 추도 있고 뭐 음악이라는 추도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라는 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이 추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지만 그 대신 공부로 이 추를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추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성적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그게 우리 고등학생들한테는 더 많이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이제 강연 때 말했듯이 내가 이전보다 나아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끝없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내가 1등 하는 게 목표면 1등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나보다 더 나아지는 걸로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제는 단어를 이만큼 알았다면 오늘은 이만큼 아는 걸로 단어를 하나라도 더 많이 알면 나는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쁠 때보다는 좋을 때가 더 많은 사람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추가 오로지 어떤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인데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질문 맞나요? 네. 저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라님은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슬럼프가 저는 감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공감이 안 되는 이렇게 뼈 때리는 소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제가 그 꿈을 쫓아가기 너무 바빠요. 너무 신이 나요. 슬럼프가 언제 와요?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감히 그 목적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막 났어요. 그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 나가는 와중에 여러분 슬럼프가 올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 물에서 빨리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슬럼프가 올까요? 그 생각 하나밖에 없고 난 살아야 된다. 난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 하나밖에 없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슬럼프를 감히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게 주어진 재능과 또 제가 공부한 것들, 이런 많은 좋은 환경들, 이거를 저 혼자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죄라고 생각할 만큼 이거는 나눠 써야 된다라는 저에게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바라보면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너무 바빠. 빨리 그걸 해야 돼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웬 슬럼프? 슬럼프가 도대체 뭐죠? 슬럼프가 뭔데? 그냥 자기가 게으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냥 자기가 누워서 유튜브 좀 더 아란TV를 보고 싶고 말리지 않아요? 좋아요와 구독. 근데 자기가 좀 게으르고 싶은 날이 있고 울고 싶은 날이 있고 막 스스로 너무 채찍질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은 날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내가 진짜 이번 시험 왜 이렇게 망했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가, 나는 지성인이 되어서 어떠한 책임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다. 이 큰 그림을 기억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럼프라는 단어 대신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내게 지금 잠이 부족한가? 내게 지금 어떤 갈고 닦는 시간이 부족한가? 왜냐면 여러분이 그 톱이라고 하나? 톱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나? 나무 베는 거 뭐라 그러죠? 도끼. 맞아요. 톱은 이거였죠.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나무가 너무 안 베어져요. 그러면 나무 잘못이 아니라 도끼를 너무 안 갈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도끼는 원래 되게 튼튼하고 강하고 이걸 충분히 나무를 꺾을 수 있을 만한데 도끼를 너무 왼종일 그냥 쓴 거지. 그럼 도끼는 좀 갈아줄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갈아서 이제 정말 샤프하게, 정말 뾰족하고 이게 단단해지면 다시 한번 샥 나무가 베어지는 거죠. 그걸 sharpening the saw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톱과 같고 도끼와 같은데 맨날 똑같이 공부만 하면은 이게 여러분도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가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아란TV를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친구랑 영화를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좀 전환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아니면은 내가 뭐 잠깐 뭐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어디 등산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뭐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더 자극을 받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를 갈아줄 시간이 필요해요. 칼을 갈아야지 칼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슬럼프라고 하기 대신에 그걸 구체적인 문제로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갈고 닦을 시간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잠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외로운가? 이걸 구체적인 문제로 바꾸시면 해결 방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슬럼프 이래버리면 그냥 이 슬럼프가 알아서 끝나겠지, 내가 언젠가 알아서 힘이 생기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럼프 비슷한 게 온다 싶으면 어떤 게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딱 진단을 해보고 아니면 주변한테 물어봐도 돼요. 내가 요즘 좀 힘이 없어 보이지 않니? 나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생각보다 친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주변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거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얘기해주고 그걸 배우고 적용하니까 나 혼자서 나 스스로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슬럼프는 큰 그림 플러스 나를 갈고 닦는 시간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내려보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아직 이렇게 어리시고 앞으로 살아갈 나이대도 많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셨는지 아직 어린 주제에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많은 것들을 배웠나요? 하는 질문 맞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얻으셨는지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외고에 갈 생각은 꿈에도 못 해봤어요. 외고는 너무 저세상, 공부 진짜 잘하는 아이들. 과학고는 뭐 그냥 엄두도 못 내고.
근데 그런 상태로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해서 수능을 쳤는데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실력이었겠지만 그 당시 그냥 제가 너무 투정 부리고 싶고 나는 사실 더 잘하는 데란 정신 승리를 하고 싶었는지 막 엄청 울면서 난 재수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아유 됐어 그냥 가 이러면서 너는 그냥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제 인생에서 뭔가 정말 가장 첫 반대를 하셔서 그대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하면서 되게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딱 대학 2학년이 되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간 친구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나랑 성적이 되게 비슷했던 친구들 아니면 나보다 좀 못했던 친구들이 저보다 소위 더 명문대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보니까 다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가 뭐가 지고 있는 것 같아. 나 어떡하지? 나 쟤네들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저랑 남을 자꾸 비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막 불안하면서 나의 꼬리표는 진짜 이 학교 이상인데 뭐 나를 더 증명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막 재수를 할까? 막 편입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께서 재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의외였어요. 저를 붙잡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수해 알아나 네 무대가 한국이면 그럼 스카이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나 네 무대는 세계야. 너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잖아. 똑같이 이제 수능 공부할 만큼 그 정신과 그 노력으로 그 시간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넌 하버드도 갈 수 있어. 세계를 누벼 이러셔가지고 저 하버드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교수님이 책임진다 하셔가지고 그럼 어디 봐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공부를 한 것도 그래 네가 뭐 경희대 갔어? 그럼 나는 하버드 가줄게 약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남을 위해서 사실 그 친구 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헛되이 정말 멍청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점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존경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한 사람들은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저 사람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거는 명문대가 아니라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 나를 차갑게 대하더라도 따뜻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겠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훨씬 자유롭게 되고 제가 실제로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제 분야라고 저의 소명이라고 저의 컬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곧 저에게 이렇게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고 연대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되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외고에 입학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외고에 와서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상상보다 멋진 사람이었네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내가 어떤 외부에서 내 가치를 증명해 주리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관심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내 무대를 스스로 막 개척을 해보다 보니까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부터 너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방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재수해라 하지만 너의 무대는 세계야 이렇게 해주신 그 교수님께서 항상 알아나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뭔 놈의 지혜 타령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 해가지고 지혜가 그렇게 매력적인가? 난 지혜가 그렇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싶었던 제가 점점 그래 지혜를 한번 추구해 봐야 되겠다 싶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한테 늘 조언을 구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조언이 뭐였나요?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이 뭐였나요? 항상 물어보기 원했고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꼭꼭 기억하고 메모하고 또 제가 그걸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설파하고 그러면서 그게 저의 메시지가 되고 제가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새로운 가치와 어떤 교훈들을 저에게 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원한다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도 배우고 성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난 지혜를 원하지 않는데? 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혜, 지루하다. 나는 그냥 놀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를 원하지 않으면 지혜를 원하기를 원해보세요. 내가 지혜를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지가 사실 훨씬 우리 삶에 되게 큰 테두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지가 정말 우리를 좌지우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나 공부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나 내가 지금 사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무엇을 원했으면 좋겠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어느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들을 상기해보면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